네, 그러면은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다익스트라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최단 경로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최단 경로는 시작점, 어느 한 시작점이 있겠죠. 그 시작점으로부터 다른 모든 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그 BFS, DFS 강의에서 최단 거리를 구할 때 BFS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배웠었죠. 얘도 최단 거리예요. 그럼 이제 BFS랑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BFS에서는 간선의 가중치가 모두 1인 경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익스트라는 이제 더 확장된 거죠. 간선의 가중치가 음이 아닌 모든 값일 때 항상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서 S에서 T로 가는 최단 거리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갔을 때 6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위로 간다면 100만큼의 시간이 걸리죠. 근데 만약에 BFS로 이제 탐색을 한다. 그러면은 BFS는 항상 이제 이웃한 정점으로 한 번씩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두 번 만에 간 이 거리를 최단 거리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FS로는 이렇게 간선의 가중치가 있을 때는 최단 거리를 정확히 구하기가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선의 가중치가 있을 때 대신에 음이 아닌 값일 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냐면 일단 시작점을 임의로 설정을 해야겠죠. 시작점을 S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나머지 S로부터 나머지 모든 정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최단 거리. 그럼 당연히 시작점에서 시작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는 0이겠죠. 바로 그 위치에 그대로 위치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정점까지의 거리를 일단 최대로 설정을 해둬요. 최대값. 이 여기서 말하는 최대는 문제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답. 뭐 10억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만약에 롱롱 범위면은 10의 18승 이런 식의 맥스 값으로 설정을 해둬요. 처음에. 그 다음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 중에서 거리가 가장 짧은 정점을 방문합니다. 처음에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 중에서 거리가 제일 짧은 거 시작점이죠. 시작점만 0이고 나머지는 다 맥스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시작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방문한 정점과 인접한 정점 중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들의 거리를 갱신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해주면은 더 이상 갱신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종료가 됩니다. 네, 사실 글로 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시작점은 1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1에서부터 모든 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다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정점은 다 맥스로 초기화를 해두고요. 그리고 일반 정점은 시작점이기 때문에 0으로 해뒀죠. 0으로 이제 갱신을 했으니까 갱신된 정점을 이렇게 보관을 해둬요. 여기서 이제 보관을 해둔 이 정점은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이에요. 갱신된 정점 중에서 방문하지 않은 정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과 인접한 정점은 3, 2, 3, 4가 있죠. 2, 3, 4의 이 거리를 갱신시켜 줍니다. 1에서 3으로 가는데 걸리는데 3으로까지 시작점으로부터 S로부터 3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이제 시간은 1이 S이기 때문에 결국 10만큼 걸리죠. 그리고 여기는 7, 3. 그래서 이렇게 갱신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1은 방문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지워줘야겠죠. 그러면 갱신된 정점,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 아직 이제 1 말고는 다 방문하지 않았으니까 이 중에서 제일 거리가 짧은 지점이 4죠. 그럼 이제 4로 이동을 해서 4를 방문을 해서 또 다시 확인을 해봅니다. 4를 방문을 해서 인접한 정점들이 다 인접해 있죠 지금.
여기서 최단거리가 갱신이 되는 부분을 다 갱신시켜줍니다. 여기서 최단거리라 함은 항상 S로부터 어떤 정점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실제로는 S에서 4로 간 다음에 X로 가는 최단거리겠죠. 4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3으로 가는 최단거리를 구한다고 하면은 2가 되는 게 아니라 4로 오는데 걸리는 최단거리에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작점에서 5로 가는 데 걸리는 최단 경로는 4를 통해서 5로 와야 되기 때문에 3 더하기 15죠. 그래서 18로 갱신이 되고 6은 4로 와서 6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3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 그럼 이제 1과 4는 방문을 했죠. 그 다음에 방문하지 않은 정점 중에서 제일 낮은 이제 3을 봐야 돼요. 제일 낮죠, 지금 최단거리가. 3을 봤을 때 인접한 정점을 갱신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인접한 정점 1을 보면은 1은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미 최단거리가 0이에요. 이렇게 3을 거쳐서 가기 위해서는 5만큼 이동을 한 다음에 1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런 경우에는. 항상 일단 5만큼 이미 5만큼의 시간을 소모를 해서 3으로 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1로는 당연히 이제 갱신을 못하고 4를 봤을 때도 5 플러스 2 2는 현재 이미 등록되어 있는 3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6을 보면은 6은 3까지 오는데 최단거리 5 그리고 3에서 6으로 가는데 6만큼에 걸리죠. 더하면 11인데 얘는 지금 갱신되어 있는 13보다 값이 작아요. 그러니까 6으로 가는 최단거리가 따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그래서 얘는 갱신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1과 3과 4는 방문을 했고 남은 정점 중에서 제일 낮은 또 2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갱신을 해나갑니다. 최단거리를. 2의 입장으로 보면은 1과 4는 더 이상 이제 갱신을 시킬 수 없고 5는 원래는 이제 시작점에서 5까지 오는데 18만큼 걸리는데 만약에 2를 통해서 5로 오게 되면은 지금 2까지 오는 데는 7만큼 걸리죠. 근데 2를 통해서 5로 가면은 여기다가 8을 더한 15만큼 소모를 해서 5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단거리가 15로 갱신이 돼야겠죠. 그래서 15로 갱신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5랑 6만 남았는데 더 작은 6을 먼저 보면은 더 이상 갱신을 할 수 없죠. 다 이미 작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도 더 이상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정점을 방문했기 때문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종료가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각 번호 간의 거리는 미리 정해져 있나요? 네,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거리가. 임의로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거리는 제가 이제 그냥 예시로 다 설정을 해둔 거고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만 해도 항상 최단 거리가 구해진다고 보장을 할 수 있는가? 혹시 다른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최단 거리가 또 생기지 않을까? 의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귀류법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순을 보이는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단 거리가 항상 구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최단 거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정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죠. 그래서 그 정점을 U라고 가정을 할게요. U라는 정점이 있다고. 이때 U는
절대 시작점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시작점은 항상 최단거리가 무조건 0이죠. 그쵸? 그래서 최단거리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시작점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말은 문제 그래프에 있는 정점들을 U 이전에 방문한 정점 그리고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으로 구분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S가 시작점이라고 하면은 U는 시작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이 있을 거고 방문된 정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을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뭐 방문된 정점이 S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방문된 정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이 U만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그럼 이때 최단거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 라는 말은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을 통해서 더 빠른 경로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문된 정점을 이용해서 U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U의 최단거리를 구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최단거리가 아니다 라는 말은 이렇게 반대로 돌아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빠른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라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최단거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U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U의 값을 이제 갱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X에서 Y, X는 이미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기 때문에 X와 인접한 정점들의 거리를 모두 갱신을 시켜줬을 겁니다. 그쵸? 방문을 하면은 인접한 정점들의 거리를 갱신시켜주니까. 그래서 이 디스라는 배열이 시작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하면은 Y 시작점으로부터 Y까지의 거리는 X까지의 최단거리 더하기 이 간선 X에서 Y로 가는 거리겠죠. 이렇게 갱신을 시켜줬어요. 반드시 X를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X가 이미 방문된 정점이므로 이 Y라는 S에서 Y까지 가는 최단거리가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직 최단거리인지는 몰라요, 물론. 근데 현재까지 알 수 있는 정보로 Y까지 도달하는 최단거리가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U를 방문하는 거죠. 그쵸? 근데 Y보다 U가 먼저 방문이 됐겠죠. 왜냐면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을 통해서 최단거리가 생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Y는 아직 방문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다익스트라가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데, 근데 Y가 방문을 하지 않았으면은 U가 Y보다 먼저 방문을 한 거죠. 그 말은 디스 U가 디스 Y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 중에서 최단거리가 지금 갱신되어 있는 최단거리가 제일 작은 정점부터 방문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디스 U가 디스 Y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이게 모순이죠. 그렇죠? 모순이죠. 왜냐면 이렇게 돌아오는 게 더 짧다고 짧은 경로라고 했는데 이미 Y까지 오는 거리가 더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최단거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정점이 없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증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뭐 문제를 풀 때 이런 증명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처음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도 최단거리를 항상 구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알고리즘은 시간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 중에서 거리가 가장 짧은 정점을 찾는 거. 정점의 개수만큼 시간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정점을 방문하는 횟수. 모든 정점을 한 번씩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정점의 개수만큼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 정점을 방문하고 갱신을 시키고 다른 정점으로 이동을 할 때 또 모든 정점에서 거리가 가장 짧은 정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V제곱으로 나와요. 근데 만약에 정점의 개수가 10만 개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느리죠. 특히 이제 간선의 개수가 정점의 개수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몇 번만 계산을 해도 최단 거리를 바로 알 수 있는데 간선이 적어서 그런 경우에도 모든 정점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느리게 되고요. 여기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어쨌든 우리는 모든 정점을 한 번씩은 다 방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는 없는데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 중에서 거리가 가장 짧은 정점을 찾는 부분, 이걸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거리가 가장 짧은 정점은 이제 뭐 디스라는 배열로 나타내면 이 디스 배열의 값이 가장 작은 정점을 구하면 되죠. 이게 결국 최소 힙을 이용하는 프라이어티 큐, 우선순위 큐를 사용을 하게 되면 로그 V만에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값을 항상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정점은 한 번씩 반드시 방문이 되고 그 방문한 다음에 모든 인접한 간선들을 다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인접한 정점 중에서 갱신이 될 게 있는지 이걸 체크를 하는 시간 복잡도가 간선의 개수만큼 걸립니다. 만약에 양방향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정점에서 인접한 정점 체크할 때 한 번 이 간선 이용을 하고 이 정점에서 체크할 때 한 번 또 이 간선 이용을 하고 간선당 최대 2번 이용을 하게 되죠. 2번은 어쨌든 상수는 시간 복잡도에서 사라지니까 결국 인접한 정점을 체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간선의 개수만큼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 Q에다가 그 이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 중에서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방문하지 않은 정점들의 거리를 하나씩 다 담아요. 그럼 여기에 보관되는 원소의 최대 개수가 몇 개가 될까?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면 어쨌든 정점들이 다 들어가니까 최대 정점의 개수인 V만큼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최대 간선의 개수만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간선이 이제 정말 많은 경우 이런 식으로 뭐 완전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은 대충 이렇게 간선이 정말 많은 꽉 차 있는 경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 정점을 다 갱신을 시키죠. 모든 정점을 다 갱신을 시켜서 이 Q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또 이동을 해요. 제일 작은 부분.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작은 원소가 이렇게 팝이 되겠죠. 만약에 이 정점이다. 그러면 또 다시 이 정점에서 모든 원소를 다 갱신을 시켜서 또 Q에다 다 넣어줘요. 그러면 아직 팝되지 않은 기존의 원소들이 있는데 새로운 이제 갱신된 값들이 또 다시 들어오고 또 하나가 빠져나오면 또 여러 개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최대 개수가 마찬가지로 또 간선의 개수만큼 보관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한번 직접 예시를 만들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Q에서 최소인 원소를 뽑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원소가 최대 간선의 개수만큼 있으니까 로그 이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어떤 원소를 뽑아내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로그 이만큼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간선의 개수는 그래프에서 간선의 개수는 최대
최대 v 곱하기 v-1 2분의 뭐 이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 잠깐만 헷갈리는데 1부터 v-1개까지 더해지니까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시간 복잡도가 이 로그 v 제곱과 동일해요. 근데 로그에서 제곱은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곱하기로.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 로그 v인데 여기서 또 시간 복잡도에서 상수는 그냥 생략할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2 로그 v로 나옵니다. 시간 복잡도가. 이렇게 해두면은 이제 간선의 개수가 조금 적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훨씬 효율적이죠. v 제곱보다는. 보통 문제에서 만약에 v가 10만이다 이런 경우에 간선을 막 v 제곱에 가깝게 그런 식으로 주진 않아요. 보통 간선은 이런 경우에 최대 뭐 100만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 2로그 v는 통과하고 v 제곱은 통과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코드 구현이죠. 일단 알고리즘 아무리 알아도 코드로 구현을 못하면은 써먹지 못하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코드가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코드가 조금 길어요. 다익스트라. 근데 사실 사용되는 형태는 거의 이렇게 틀이 딱 정해져 있고요. 일단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게요. 한 줄 한 줄씩. 제일 처음에 거리를 모두 최대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 this라는 배열을 이용을 해서 전부 다 최대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 qu를 선언을 해주는데 페어로 선언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제 최단 거리들을 보관을 해두는데 최소인 이 값을 뽑아냈을 때 이게 어떤 정점인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최단 거리를 나타내는 이 int 정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정점의 번호를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페어로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뭐 다른 또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제일 간단한 기본 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점, s가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은 최단 거리가 0이죠. 그래서 0으로 할당을 해주고 이제 방문하지 않은 정점, 갱신을 했지만 방문하지 않은 정점, 시작점을 아직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 queue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PQ가 비어있지 않은 동안은 계속 돌아주는, 이게 결국 방문하지 않은 정점이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D는 여기서 뽑아낸 최단 거리인데 이제 여기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스킬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죠. 우리는 여기서 우선순위 Q에서 최소값을 뽑아내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비교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항상 최대값이 나오죠. 그러면은 최소값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페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벡터 여기도 페어로 넣어줘야겠죠. 페어 int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다가도 작은 원소부터 나와야 되니까 greater 넣어서 또 페어 int pq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줘야 돼요. 최소값을. 근데 굉장히 코드가 길고 번거롭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음수로 애초에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모든 거리를. 원래는 양수지만 다 음수로 바꿔서 넣어주게 되면은 결국 최대값은 음수로 바꿔서 넣어줬기 때문에 원래 거리가 제일 작았던 지점이 제일 크겠죠. 기존에 3과 5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이제 3을 뽑아야죠. 3과 5가 있을 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음수를 넣어서 우선순위 Q 안에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5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스킬이에요. 최소값을 구하고 싶을 때 음수를 넣어서 이제 다시 뽑아낸 다음에 양수로 바꿔주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U는 그 지점은 이제 최단거리인 정점이죠. 근데 이제 D를 뽑았을 때 지금 현재까지 갱신된 거리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되게 많은 정보들이 같은 정점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보관이 될 수가 있죠. 최대 간선의 개수만큼. 그래서 내가 뽑아냈는데 이 값이 갱신된 값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무시를 해줍니다. 그냥 이 우선순위 큐에서 제거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접한 정점들을 하나씩 다 보죠. 인접한 정점. V가 인접한 정점인데 그 정점의 최단거리, 지금까지 갱신된 최단거리가 최단거리보다 U를 통해서 가는 게 더 짧다. 그러면은 최단거리를 갱신을 시켜줘야겠죠. 이 값으로. 그리고 갱신을 시켜줬으니까 우선순위 Q에 넣어줍니다. 여기에 이제 음수로 바꿔줘서 넣어주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성이 됩니다. 이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고, 이렇게 while문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디스 배열에는 S에서 출발해서 모든 정점으로 가는 최단거리가 다 보관이 됩니다. 디스 2다 이러면은 S에서 2로 가는 최단거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코드를 조금 다르게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 강의 때 언급을 했던 오토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오토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페어에서 first, second를 각각 따로 이렇게 뽑아냈는데, 오토를 이용하면 D와 U에 한 번에 값이 들어가게 돼요. 자동으로 여기는 first, 여기는 second. 그리고 포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코드가 훨씬 짧죠. 간단하고. 그래서 이 오토 키워드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 관련 문제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코드를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코드 구현에 있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때 좀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할 점을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당연하게 음의 가중치를 갖는 간선이 존재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S에서 여기가 U 정점이라고 할게요. S에서 U로 가는 최단거리는 이렇게 1을 한 번만에 가는 최단거리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돌아서 오면은 음수죠. 사이클이 생길 때 이걸 계속 돌게 되면 거리가 계속 짧아져요. 음의 간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단거리를 올바르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무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음의 가중치를 갖는 간선에서는 다익스트라를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음의 가중치에서도 최단거리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벨만포드 알고리즘이라고, 이거는 이제 음의 가중치인 경우에도 최단거리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익스트라보다는 조금 비효율적이지만 그래도 꽤 빠르게 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따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단거리가 아니라 최장거리를 구하는 문제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정말 최근에 나왔던 그 UCPC 문제에서 스키장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이 문제를 가져온 게,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UCPC에 참가를 했을 때 이거를 미처 몰라서 그러니까 다익스트라가 최장거리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를 제가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다익스트라를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저는 이 정보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접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최장거리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조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최장거리는 어떻게든 간선을 많이 이용을 하면 거리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최장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수행을 했을 때 그냥 계속해서 간선을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시간 안에 수행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최장거리를 구할 때는 다익스트라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드 구현에 있어서 코드를 조금 잘못 구현을 하는 경우에 다익스트라의 시간 복잡도가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코드, 지금 이제 그 PQ에서 팝이 된 거리가 지금까지 갱신된 거리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냥 무시를 한다. 이 코드가 이 한 줄이 빠진 다익스트라를 돌렸을 때 시간 초과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없는 코드를 이제 시간 초과 내는 저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코드를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등호의 방향도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음수로 내가 넣겠다 그러면은 항상 음수를 빼먹지 말고, 코드 구현에 있어서 이거는 조금 익숙해지더라도 종종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익스트라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0분까지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마찬가지로 조금 단순합니다. 일단 1번 정점에서 n번 정점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최단거리로. 여기까지로는 그냥 단순 다익스트라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한번 사용을 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 이제 임의로 주어지는 두 정점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V1이랑 V2가 주어지는데 1번에서 n번으로 가는 동안에 이 V1과 V2를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생기니까 여기서 그냥 단순 다이익스트라로는 최단거리가 올바르게 구해지지 않겠죠. V1과 V2를 지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다이익스트라 알고리즘을 한 번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두 정점을 반드시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1번에서 V1을 갔다가 V2로 갔다가 N으로 가는 경우, 아니면 1에서 V2로 갔다가 V1으로 갔다가 N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죠. 어쨌든 N으로 갈 때 두 정점을 모두 거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경우 중에서 앞의 경우를 보면은 각각 다 나눠져요. 1에서 V1까지 가는 최단 경로, 그리고 V1에서 V2로 가는 최단 경로, 그리고 V2에서 N으로 가는 최단 경로, 이렇게 각각 나누어도 별 문제가 없겠죠. 여기서 1이라고 하고 V1, V2, N 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1에서 V1으로 갈 때까지 최단 경로는 다른 정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설상 뭐 V2를 지난다고 해도 그런 경우에는 이 뒤의 경우에서 만족을 하겠죠. 1에서 V1을 갈 때 V2를 지나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뒤 이 경우가 더 짧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고려를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V1에서 V2로 가는, 그 다음에 V2에서 N으로 가는. 그래서 결국 이 두 경우 중에서 더 작은 시간이 걸리는, 더 최단 거리가 짧은 짧은 경우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정점에서 다익스트라를 수행을 하면 1에서 V1, 1에서 V2로 가는 최단 거리가 한 번에 구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V1에서 V2로 가거나 V2에서 V1으로 가고, 그리고 V2에서 N으로 가거나 V1에서 N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V1과 V2에서 각각 다이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또 한 번씩 해줘요. 그러면 V1에서 N으로 가거나 V2로 가거나 하는 최단 거리가 다 구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V2에서도 마찬가지로 V1으로 가거나 N으로 가거나 최단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사실 근데 문제가 지금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번에서 V1으로 가는 최단 거리는 V1에서 1로 가는 최단 거리와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간선의 방향이 없기 때문에 1번 정점에서 V1까지 오는 경로를 그대로 반대로 돌아가면 이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여기다가 합칠 수 있어요. V1에서 1로 가는 최단 경로도 한 번에 구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V1과 V2에서 각각 다이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수행을 해도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답을 구하는 경우는 3개의 값을 다 더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만 한번 본다면 디스 1 더하기 디스 V2, 그리고 V2에서 N으로 가는 얘가 필요하죠. 이 첫 번째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디스 배열, 디스2라고 할게요. 배열의 N, 이런 식으로 하나의 경우,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이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디스2겠죠. 디스2 1 더하기 디스2 V1 더하기, 이번에는 V1에서 N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디스
n 이 두 값 중에서 최소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디스는 이 V1에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수행을 했을 때의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디스에 담겨 있는 모든 값들은 시작점을 V1이라고 가정했을 때고요. 디스2는 시작점을 V2라고 가정을 했을 때 V2라고. 이게 두 개가 겹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다익스트라를 두 번 수행을 하기 때문에 최대인 배열, 그러니까 최단거리를 저장하는 배열을 두 개를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뭐 디스2 이거 이름은 그냥 제가 임의로 붙인 거고요. 이거는 뭐 자유롭게 이름을 정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익스트라는 사실 문제 형태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코드 구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왔고요. 네, 출석 문제랑 연습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기본 티어 자체가 아마 골드 5일 거예요. 골드 5인가 골드 4인가 뭐 그 정도일 텐데, 그래서 이제 문제들의 티어가 좀 높아요. 근데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코드를 잘 이해를 해서 푼다면 사실 정말 이제 나중에 다시 보면은 되게 쉬운 문제였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다익스트라라는 기본 티어에 의해서 매겨진 난이도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가운데를 말해요. 이거는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최단 경로 이것도 설명을 했었고, 일부러 이제 설명을 한 문제를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도 다 아마 쉽게는 모르겠지만 풀만한 난이도일 거예요. 네, 연습 문제에서도 이제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나름 그래도 괜찮은 문제들로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반적으로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질문 없으신 분들은 없다고 채팅 한 번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이 이제 캠프 마지막 강의였는데 마지막까지 강의 들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 이번 주에 캠프 모의고사가 있죠. 모의고사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회 하나하나 경험이 또 중요하고 이제 시간을 재서 푸는 그런 연습도 나중에 얼마든지 쓰이니까 꼭 참석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SAPC 참여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알고리즘에 조금 재미를 많이 붙이셨으면 좋겠네요.
얻어가시는 것도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또 질문, 이번 강의뿐만 아니라 앞에 강의나 뭐 다른 문제에서 또 질문 있으시면 캠프 기간 동안에는 얼마든지 슬랙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다 답변을 해드리니까, 네,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